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시간은 자기 할 일을 또박또박 어긋남이 없이 해내고 있죠. 어떤 변명이나 특별한 약속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제 할 일에 충실합니다. 시간은 또 아팠던 추억은 어느새 망각으로 바꾸고 짜릿했던 순간도 무관심했던 기억처럼 그저 무덤덤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시간이 흐른다는 말은 마치 모든 것이 바뀐다는 표현처럼 그렇게 항상 변화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고 있는 요즘, 지금 내 시간은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변화 체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네,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죠. 네. 컴퓨터, 음향기기, 또 야외 공연장 스피커나 뭐 이런 소리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중에 또 소리가 너무 과다했을 때 생기는 소음성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이명이라는 증상 주변에서 또 많이 네. 들어보기도 했는데 네. 어떤 증상인가요? 예, 이명은 귀로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데도 네. 내 귀 속에서 또는 머리 속에서 뭔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죠. 이게 뭐 매미 소리 또는 기계 마찰 소리 또는 뭐 바람 소리 또 우하는 소리 이런 아주 다양한 소리들 뭐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요. 뭐 네. 지직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주 다양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 저도 좀 네. 며칠 전에 좀 네. 피곤했더니 네. 약간 어지러우면서 순간적으로 삐 하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 괜찮고요. 아, 네. 보통 이제 이명이 들릴 때 이 귀 양쪽, 귀 앞에 있는 요 톡 튀어나와 있는 귓바퀴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네. 양쪽을 눌러서 소리가 없어지면 그 경우는 이제 뭐 좀 몸이 허한 거기 때문에 바로 잘 낫는데 눌러도 변하지 않는 경우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잠깐 네.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라면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럼 보통 이명은 어떤 경우에 좀 잘 생기나요? 특히 이제 이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 몸의 컨디션이 많이 저하되어 있을 때 많이 생기죠. 결국 네. 이 소음성 이명도 더더욱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어떤 외부 자극 또는 무리하거나 그랬을 때 이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인데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같이 버텨나갈 수 있으면 소음성 이명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명이 생기지 않는데 내가 네.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 힘이 안 되면 그게 내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 생기고 또 신허일 때도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게 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인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특히 그 소음성 이명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떤 소리에 노출될 때 그때가 가장 많이 생기죠. 또는 한 번만 노출됐는데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원하지 않는 소리를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소음성 이명이라고 말씀하신 거면 네. 우리가 큰
큰 소리를 자주 들으면 좀 이명이 잘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큰 소리인 경우에 소리도 다른 모든 것들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범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못 듣는 아주 극초단파 같은 뭐 돌고래 같은 애들이 듣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주파수에서 소리의 정도가 너무 커버렸을 때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따뜻하면 괜찮은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열이 나면 우리가 덥다고 느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소리도 너무 커버리면 어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 같은 경우가 성인의 32%, 영국에서는 35% 그리고 소음 노출 근로자에서는 한 6.6% 정도가 소음성 이명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으시죠. 저희 그 할머니께서 항상 제 동생이 네. 그 이어폰 같은 걸로 음악 크게 들으면 네네. 너 그러다 귀 먹는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이명의 원인이 되나요? 그렇죠. 이거 헤드폰이나 네. 이어폰 같은 걸 이제 나 혼자 듣는 그러니까 뭐 크게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게 되면 네. 이 안에서 소리의 정도가 너무 세져서 이 귀의 청각을 감지하는 뇌에 있는 유모세포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어폰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네. 어떤 소리를 듣는 게 낫고요. 골전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리가 듣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네네. 공기를 통해서 듣는 방법이 있고 뼈의 진동을 통해서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청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기 중에 이 뼈에 네. 골 진동을 위해서 이게 꼭 귀가 아니라 귀 앞쪽 또는 이게 머리 쪽에 핸드폰 전화기를 대었을 때 그 뼈가 진동하는 걸 통해서 소리를 듣게 그런 게 있나요? 소리를 듣는 게 결국은 그 진동이거든요. 네네. 그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가느냐 아니면 공기를 통하지 않고 뼈에 직접 가서 하느냐 이 차이인데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 주면 되죠. 근데 이제 그 진동을 감지하는 것도 결국 우리 뇌 안에 있는 조그만 그 청각 세포들을 그 털들이 이렇게 감지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제대로 잘 감지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고 조절해 주면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럼 이명의 구체적인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양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귀 자체의 질환을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귀를 지배하는 신경의 문제, 신경과 질환을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전신 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네 번째가 이제 약물 중독 또는 경우도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이렇게들 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거는 귀 안에 있는 이게 이제 뇌성 이명이 전체 이명의 한 85에서 90% 정도 정말 많죠. 그리고 네. 그 귀 안에 그 와우 신경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또 소음에 노출되면 이 큰 소리가 기계적인 압력, 너무 큰 소리가 주는 그 소리도 에너지거든요. 네. 이 에너지가 이 귀에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개막이라고 하는 곳에 전기차를 일으켜서 신경이 손상돼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명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앞서도 소음의 경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소음으로 인한 이명이 좀 흔한가요? 그렇죠. 이 소음이 제일 많아요. 이명의 원인 중에. 네. 네. 소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스트레스, 피로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소음이 이제 이 원인이 되는 방법들을 보면 이게 소음이 얼마만큼 노출되느냐 또는 네. 소음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소음이 첫 번째가 네.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소음이 이명을 발병시키게 되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이 들어오면 그 소리의 진동을 네. 통해서 우리가 고막이죠. 고막에 진동이 울리게 되고 그 진동이 망치뼈, 무릎뼈, 등잔뼈라고 하는 이 세 개 뼈를 통해 가지고 귀의 와우 신경에 전파가 되고요. 그 안에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와우 신경 내에 있는 유모세포라고 하는 그 귀 안에 있는 그 털들에게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감지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와우 안에 달팽이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 소리의 그 주파수대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들이 다 이렇게 각각의 세그먼트마다 네. 각각의 그 구역들마다 이렇게 감지하는 게 다른데 이게 너무 큰 소리가 되니까 얘들이 뭐 꼭 권투에서 한 번 크게 맞고 와서 이렇게 KO 되는 것처럼 얘들의 그 감각도 정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너무 세게 때리니까 얘가 탁 맞고서 이렇게 KO 된 것처럼 되는데 이거를 네. 이제 조금씩 똑같은 소리 또는 그 반응하는 소리들을 정상적으로 들려줘서 그 역치라고 하는 수치를 조절해주게 되는 게 치료가 되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돼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조절해 주는 게 첫 번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장기간 일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보통 한 50% 정도 이명이 발생하고요. 이 소음으로 발생했는 난청은 치료가 참 어려워요. 근데 소음으로 인한 이명은 한 50% 정도에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이명을 잘 치료해주면 정말 사람들이 건강해지게 되죠. 네. 네.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온도, 습도, 또 소리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경우는 이제 바깥에 있는 환경과 내 네. 속에 있는 여러 가지가 같이 균형을 맞춰줄 때 좋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 복이 되는 소리, 또 선한 소리, 복 짓는 소리들을 많이 듣고 하면 좋은데 상대방이 좋자고 하는 얘기들이 가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한테는 잔소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짜증나게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소리, 치유한 소리를 많이 내고 많이 듣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해지시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소음이란 건 네. 이명으로 저희가 연상시키기보다는 네. 소음으로 인해서 조금 귀가 민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난청을 더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네. 난청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너무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짧으면은 몇십 분에서 한두 시간 또는 한나절 또는 하루 종일 또는 2, 3일 정도까지도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이 오고 나면 충격 이후에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재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이 같이 분산시켜주고 확산시켜주면서 충격을 없애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죠. 특히 이제 소음성 난청자 경우에서는 한 23.3%에서 이명의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스웨덴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50%가 이명이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죠. 특히 이제 그 고주파 쪽에 청력 손실을 한 작업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흔한 증상이 이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주파수 특이성이 있어요. 주파수가 네. 낮은 주파수도 있고 높은 주파수까지 있는데 이 높은 주파수에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 주신 통계를 보니까 네. 이명과 네. 그리고 청력이라는 건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명이 있는 분들은 귀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 내가 정상적으로 들어야 되는 소리하고 섞이기 때문에 좀 잘 못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소리를 듣는 구간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명 치료를 하면 이명이 좋아지면서 청력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명이 줄어드는데 청력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구간대도 있어요. 그건 이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구간대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15dB 이상의 그 청력 손실을 경험한 작업자들한테서는 이명으로 나아가는 그 유병률이 한 2.5%, 2.5배 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명 증상이 청력 손실의 첫 번째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작업 환경이나 아니면 소리를 너무 크게 들어야 되나 그런 공간에 있는 분들은 소리가 귀에 좀 적게 들릴 수 있도록 귀마개 같은 걸 하신다든지 작업용 귀마개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는 게 아니면 좋습니다. 공항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큰 귀마개 같은 거 쓰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이 출격할 때 네. 그 헤드셋 같은 거 쓰고 있는 것도 이런 소음으로 인한 이명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예방 조치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이명의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기허, 위허, 또 심화, 신허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이게 소리도 내가 적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이 되면 되는데 그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너무 과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심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기허 이렇게 기허로 분류하고 또 그게 이제 평상시에 소화기가 좋지 않거나 또는 담음이나 담이 있을 경우에는 위하고 관련돼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선천적이거나 또는 너무 과로해서 체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신호 쪽으로 분류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약 치료하고 침 치료 다른 치료들을 같이 하게 되죠. 네, 박사님 그 이명 같은 경우에 네. 발생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예, 이명 발생 연령대는 제일 많은 게 한 20세에서 39세들이고요. 아, 네. 예, 특히 소음성 이명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잖아요. 그래서 네. 군대에서 이게 총을 쏘거나 포를 쏘거나 하면서 많이 생기고요. 아. 그리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한 90% 정도가 생겨요. 그리고 네. 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거나 한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네, 환경 네. 바뀌면 그 바뀐 환경 속에 적응해야 되고 또 상사들 얘기하는 거 또 다른 사람 여러 환경 바뀌는 거에 대해 신경 써야 되는 것도 그것 외에 음향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데 또 한 번 또는 여러 번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병률들이 훨씬 더 높아지죠. 네. 막연하게 이명이라는 건 네. 뭔가 좀 노령층의 그런 분들에게 좀 발병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젊은 층의 분들이 좀 많이 겪으시는 병이네요. 보통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생기는 경우는 신허나 또는 체력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고요. 소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음성 이명인 경우는 젊은 사람들한테 네. 많고 여자들보다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 많고 약간 그 이명의 여러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어떤 부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분류는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명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에 따라서 네.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좀 나타날까요? 보통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한 86% 정도 되고요. 고음으로 인한 경우는 한 76%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이명이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이명 때문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또 네. 일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논문을 보면 이제 소리가 나더라도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하는 분들이 한 전체 합쳐서 한 80% 정도 되고요. 근데 네. 이제 이 이명이 나타나는 경우들에서 보면 4000Hz에서 8000Hz 사이 이 사이에서 52%, 32% 합쳐서 한 84% 정도 그 고음에서 나타나는 청력 손실이 좀 많이 나타나요. 이 역치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떤 근육도 그렇죠. 근육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정기적인 자극이 가졌을 때에 그 자극 양에 미치지 못하면 근육이 반응하지 않는데 그 자극을 넘어가면 근육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들은 이게 결국 자극들이 우리 몸 안에서 다 그 생체 전기로 바뀌거든요. 네. 그 생체 전기로 바뀌어서 그게 어느 정도 자극을 감당할 수 있느냐, 또는 자극이 적극적인 자극에 대해서 돌아가느냐는 게 나타나는데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네. 그 말씀 주셨던 뭐 이어폰이라든지 네. 공연장 그리고 또 뭐 조금 이제 뭐 클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네.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네. 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젊은 층의 그럴 수 분들에게는. 있죠. 예. 예. 그러면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 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네.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명을 예방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가능하면 적게 노출되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또 간다면은 상태가 좋을 때 가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 몸살이 있는데 또는 내가 오늘 과로했는데 네네네. 이렇게 가면 또는 뭐 음주를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가면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가게 되면 그런데 잘 될 수 있죠.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컨디션 좋을 때 가면 웬만큼 뭐 우리가 컨디션이 좋으면 찬바람 조금 맞아도 감기 안 걸리지만 네네. 컨디션 나쁠 때 찬바람 맞으면 감기 바로 걸리는 것처럼 컨디션 좋을 때 가는 게 낫죠. 그렇다면 이명과 네. 그리고 또 청력이 조금 불편할 경우 네. 좌우가 네. 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명 중에서 이제 특히 소음성 이명 같은 경우는 네. 통계적으로 보면 오른쪽 좌우를 비교해 보면 오른쪽이 좀 더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사격할 때 주로 오른쪽으로 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대포나 뭐 포 같은 건 어떠냐? 그래서 좌우를 비교하면 오른쪽이 많지만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와 양쪽이 다 나타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양쪽이 더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동반되는 증상 같은 것들도 있나요? 네, 이명이 딱 이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명은 이제 척추 레벨에서 보면 목표 2번에 해당이 되는데 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난청이고요. 난청이 한 88% 정도 되고 어지럼증이 한 20%. 네. 그다음 세 번째가 턱관절 장애, 또 뭐 두통이나 위장 장애나 잠 못 자는 불면증, 눈이 피로한 안구 통증이나 또는 전체적인 피로, 또 공황 장애로 불안해하거나 뭐 관절통, 축농증, 오심, 구토, 뭐 목이 압박버텨요, 배가 아파요, 뭐 우울증도 생기고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 증상들은 척추 각각 마디마다의 그 레벨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명하고 같이 나타나면 이명만의 증상이 아니라 다른 증상들하고 같이 봐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이명 증상은 네. 정말 소음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네, 소음이라는 건 사실 음악이라고 그쵸, 좀 그쵸.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항상 내가 음악을 듣기 위해 컨디션 조절을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렇죠. 그건 그렇죠. 치료 방법에 대한 네. 그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치료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귀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죠. 네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 뇌에 있는 유모세포의 역치를 조절해 주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계속 들려주면서 그 역치를 조절해 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귀를 조절해 주는 신경이 나오는 곳이 목뼈 1, 2번, 특히 2번에서 나오는데 여기 목뼈 2번이 틀어져 있는 거. 척추가 틀어지면 그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척추하고 턱관절하고 연관이 되는데 턱관절 옆으로 9개의 뇌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뇌신경의 문제들로 인해 생기는 턱관절 장애를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한의학적인 분류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는 한약이나 침치료를 같이 조절해주는 거죠. 특히 이제 척추 레벨에서 보면 목뼈 1번은 두통이나 피로 또 우울증 이런 것들, 뭐 공황장애, 불안 증상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고요. 구역감 같은 거까지. 목표 2번은 눈하고 코하고 귀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 1, 2번을 정상화시켜주면 그거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조정관 역할을 하는 턱관절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면 동반되는 증상들이 아주 빠르게 해소가 됩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이명의 이제 실제 치료 사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명이 일주일에 한 4~5번씩 발생하던 여자 고3 학생이 왔었는데 네. 반에서 1등 하던 학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발병 계기가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밀리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나서 생긴 거예요. 생기고 나서 5개월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경추가 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치료했는데 이 학생이 두통도 있고 또 단기 기억 상실 증상도 있어요. 얘기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서 얘기를 딱 해버리면 자기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이어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걱정이죠. 네. 근데 이 학생 치료 3주 만에 이명이랑 두통이랑 단기 기억 장애까지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주 이게 척추 특히 목뼈 1, 2번이 틀어져 있는 걸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오늘의 아주 중심 주제이기도 네. 했던 소음성 이명 치료 사례도 있나요? 네, 그 20세 청년인데요. 군대 가서 6개월 처음에 이제 훈련 받으면 사격 훈련하고 나서부터 생겼는데 네네. 뭐 200일 때는 휴가 잘 못 나오니까 이제 6개월 만에 나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이 청년이 이제 치아가 밑에 치아가 전혀 안 보이는 정면에서 보이는 전혀 안 보이는 클래스 2 무정교합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턱관절 사이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TBA라고 하는 장치를 착용하고 나서 이제 목 운동을 시켜주고 입 벌리고 닫고 하는 턱관절로 스트레칭 시켜주고 해주니까 그 자세에서 바로 한 50% 정도 이명 증상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해주니까 한 80% 줄어들었는데 치료해보면 보통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다시 또 치료하면 더 내려가고 더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몇 번 치료해주고 나서 좋아졌는데 다시 부대 복귀하고 나서 2달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사격 훈련하니까 또 70%로 올라간 거예요. 와서 또 치료해주니까 40% 또 줄어들고 네. 또 부대 복귀하고서 또 사격 훈련 가니까 또 생기고 또 치료해주고 이런 식이 이렇게 반복됐어서 치료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서 한 30~40%까지 줄어들고 이명이 나타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군 제대하고 난 이후에 좀 더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사격이나 이런 훈련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약간 한계는 좀 있었던 경우이긴 했었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과도한 소음에 대한 노출은 네.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10대와 20대 치료 사례 말고 5, 60대 분들에 대한 치료 사례도 있나요? 네. 내원하실 당시에 61세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양쪽으로 이명이 심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과거력으로 목 디스크도 있으셨고 그리고 이명만 있는 게 아니라 강의하시다가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시고 구역질 구토도 한 10회 정도나 하시고 뭐 정신도 없고 막 이랬던 분이신데 양쪽에 이명이 있었는데 치료를 하니까 오른쪽은 3분 만에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왼쪽은 지금도 이명이 좀 있으신데 잘 안 나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이제 보청기를 껴도 왼쪽 귀로는 사람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세요. 그 정도 아주 심했던 분인데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니까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보청기를 끼면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는 이런 정도로 좋아하셨던 경우시죠. 이게 하면 치료하면서 이제 어지럼증이나 구토는 없어지셨고 운전도 못 하셨는데 운전하시게도 되고 또 이제 멀리까지 다녀오시기도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운전도 하루에 한 4시간 이상씩 할 수 있도록 삶의 질도 많이 좋아지고 하시게 된 경우도 있으셨죠. 네. 네. 물론 지금 치료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보통 청력이라는 건 네. 그러니까 이런 보조장치, 보청기로만 네. 조절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몸의 컨디션 조절로도 청력이 조금 더 네, 올라갈 수가 있나요? 네, 회복되는 경우들이 봅니다. 물론 100% 되지는 네, 않지만 네, 네. 조금씩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래된 병들 중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를 해보니까 이전에는 안 됐다고 하는 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재생되고 또 강화되면서 기능들이 더 늘어나고 더 좋아지고 호전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명도 그렇고 그것 외에 뭐 신경마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 이렇게 절단만 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보면 조금 좋아지는 경우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지금 방송을 보시거나 방송을 듣고 계신 또 공부하는 수험생 네. 네, 두고 계신 뭐 학부모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이 워낙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헤비메탈 같은 거 많이 듣다 보면 네. 또 이명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이명 이런 식으로 좀 예방하면 좋다. 음악을 듣는 건 좋지만 네. 뭐 이렇게 좀 하시면 좋다라는 네. 방법 같은 것들 네, 끝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몸의 컨디션을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려면 잘 자야 돼요. 그렇죠. 네, 잠을 잘 때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면서 피로하거나 했던 게 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배터리 방전됐던 게 재충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잠을 잘 자야 되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해져야 돼요. 네. 예, 똑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걸 내가 짜증스럽거나 힘들거나 번아웃이 되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네네. 몸이 아파졌을 때, 뭐 저도 뭐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럴 때는 조그만 소리에도 아주 민감해지는 네. 경우들을 보는데, 근데 그 소리들이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 없게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찬 거 특히 요즘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차가운 거 많이 드시게 되는데 차가운 거 조금 적게 드시고 몸을 네. 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낫고, 그리고 음식을 한쪽으로 씹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골고루 씹어 드시는 게 낫고, 가능하다면 이어폰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귀 위쪽으로.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셋을 쓸 때 이렇게 바로 헤드폰을 대지 않고요. 네네. 이렇게 귀를 접고 이렇게 합니다. 아, 예, 그렇게 불편하지 않나요?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그 귀를 안에서 소리가 좀 더 많이 울리기 때문에 그 공기 진동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래도 경우도. 귀에 조금 자극은 덜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골전도를 같이 이용한 그런 헤드셋 같은 경우 그런 걸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라면 그걸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면 네네. 예, 골전도를 이용하는 것들도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언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소음성 이명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파치입니다.
팥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팥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 팥은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음식인데요. 네. 예전부터 이렇게 팥은 그 주식이 쌀이 주식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한 비타민 B1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 많이 생기는 병이 각기병이죠. 옛날에 네. 선원들이 신선한 야채를 공급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이었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그 부유한 사람들이 쌀을 도정을 많이 해서 흰 쌀만 먹었을 때 생겼던 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충해 줍니다. 참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이걸 또 막아주는 영양소가 되기도 하고요. 피로 해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한테 아주 필요한 영양소이고,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또는 수면 장애 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열이 너무 많거나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열이 올라가는 것들을 머리에서 이렇게 식혀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팥에는 그 사토닌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분들이 껍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게 좋고요. 세포 손상을 회복시켜주고 혈액도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죠. 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장이나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팥에 있는 그 사포닌 성분은 세정, 클렌징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좀 갈아가지고 충분히 개어가지고 세수하거나 그럴 때 같이 쓰시는 것들 도움이 되고요. 또 팥이 혈액 내가 아니라 그 피부 속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 배출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염증 완화시켜주거나 각질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게 붓기를 좀 완화해준다 그래서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팥물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네, 맞나요? 네,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 이제 열이 많으면서 좀 붓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팥이 이뇨작용,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변 잘 못 보는 분들이나 신장이 약해서 수분이 이제 체내에 정체되어 있는 분들, 몸이 잘 붓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팥이 성질이 좀 차가워요. 이렇게 몸이 차갑고 추위 잘 타고 복통이 잘 일어나고 하는 분들은 더 몸이 차갑게 되니까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분들 말고 열이 많은 분들, 난 겨울 잘 안 타, 반바지 입는 게 좋아, 네. 에어컨 트는 게 좋아, 아우 덥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추위 잘 타고 그러면서 잘 붓는 이런 분들한테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늘이나 생강 같은 열을 내서 몸 안에 있는 차고 습한 기운을 없애주는 그런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팥물이나 팥차를 다이어트용으로 장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그런 경우에도 몸이 차갑고 손발 차갑고 이런 분들, 소화 잘 안 되고 하는 분들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낫고, 그걸 꼭 드셔야겠다, 난 묵순고 드셔야겠다, 그런 분들은 팥만 아니라 뭐 마늘이나 생강 같은 거, 특히 생강을 곁들여서 드시는 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팥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 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66이고요. 네, 키는 62. 네, 아, 몸무게는 60한 67 나가요. 네, 네.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6.
네, 54년생. 네네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 네. 발등이 네. 막 이렇게 따갑고 막 이렇게 저기 활동으로 쑤시고 아파요. 아, 이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오래됐어요. 어, 옛날에 지금 한 7년 됐는 6, 7년 됐는데 네. 그때는 좀 덜하더라. 그래도 요즘은 좀 바짝 더 그러는데요. 아, 이게 오래 걸으면 더 아파요. 오래 그러시면 네. 네. 혹시 한 번에 이렇게 식사하실 때 좀 많이 드시거나 폭식하시거나 하시나요? 많이 안 먹어요. 조금씩 먹거든요. 조금씩. 네.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증상 있으세요? 네? 다른 뭐 불편하신 증상 요거 아, 네. 예,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몸이 옛날 막 쑤시고 아프고 막 이렇게 막 따가워요. 따갑고 막. 그리고 옛날엔 좀 그러다가 말더니 또 요즘 바짝 더 그러네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가. 근데 요즘 조금 운동 조금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덜한 것 같아. 그래도 그죠? 아파요. 예. 막 쑤시고 몸이 따갑고 아파 막. 몸이 좀 잘 붓지 않으세요? 네? 몸이 좀 붓는 거 있지 않으셔요? 붓는 건 요즘은 어떠세요? 전번에는 붓더니 요즘 안 붓는데? 얼굴이 약간 부었다 빠졌다 그래요. 예. 근데 심하게 붓지는 않아요. 조금 부은 것 같아요. 부었다 예. 빠졌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혹시 드시고 있는 약 있으신가요? 근데 영양제하고 오메가3 같은 거, 그 피순환, 혈액순환제, 그런 거 먹어요. 저 고혈압, 저기 혈압약, 이런 거요. 고혈압이 아니라 고지혈증. 네. 뭐 그거 심하지도 않는데 먹으라고 해서 그냥 먹는 건데, 예방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발등이 전체가 그러세요? 아니면 엄지발가락 쪽 또는 새끼발가락 전체 쪽? 그래요. 전체가? 제가 선생님 원장님, 제가 좀 네. 발가락이 휘었어요. 그 있잖아요. 발가락 튀어나온 거. 네. 양쪽 다. 엄지발가락이 조금 휘어져 있는 거요? 무지외반증? 네, 많이 휘어졌어요. 조금 네. 아니라. 그러시구나. 네.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예,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네네. 어머님처럼 이렇게 발등이 따갑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요, 발등은 위에 네. 속해요. 그래서 소화기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왜 그래요? 네, 이제 여러 가지들이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위, 소화가 잘 되느냐, 식사를 잘 하시느냐. 소화는 잘 돼요, 요즘 소화 잘 돼요. 네, 근데 어머님이 이게 조금씩 먹는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조금씩 먹어요. 많이. 네. 어떨 때는 요새는 조금 먹는데 근데 이상해요. 새로운 반찬 있으면 먹고 이렇게 그냥 집에 있던 반찬을 먹기 싫어요. 그럼 새로 안 보던 반찬이 새로운 거 있으면 밥을 먹어줘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네, 집에 있는 반찬 그런 거는 먹기 싫고 새로운 거 그런 거는 맛있게 잘 먹어요. 네, 네. 그 전체적으로 몸이 쑤시고 아프면서 발등도 따갑고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증상은 한 두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첫 번째는 소화기의 문제, 두 번째는 소화기? 소화기의 문제, 두 번째는 대변도 잘 봐, 하루에 한 번씩. 네. 일단 어머니 박사님 말씀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또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두 번째는 이게 발등 쪽은 허리뼈 5번을 중심으로 해서 허리뼈 4번, 그다음 청골 1번의 신경의 문제. 그쪽이 약간 틀어져 있을 수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기의 순환의 부족. 결국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서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적게 하거나 기순환이 부족해지면 붓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침에 좀 붓는데 운동하면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보통 이런 분들은 따갑지는 않고 그냥 좀 아프기만 하시거든요. 쑤시고 아파요? 그러니까 쑤시고 아프거나 이렇게 정도만 생기는데 따갑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이건 이제 감각의 과잉 또는 한의학적으로 보면 화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신경의 문제도 약간 같이 겸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갑자기 또 더 아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은 또는 자세가 안 좋거나 몸 기분이 안 좋으면 더 그래요. 그럴 때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 스트레스나 기분 안 좋을 때 많이 나타난다면 턱관절하고 목도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치료를 받으시면 이 경우는 좀 어렵지 않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어머니 무지외반증 엄지발가락이 많이 휘어 있으시다면 많이 해줬어요. 팔자걸음 걷는 분이시거든요. 팔자걸음은 아니에요. 이제 팔자걸음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들은 걸을 때 발의 모양이 약간 바깥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발끝이. 그래서 발끝이 바깥쪽이 아니라 정면 11자 모양으로 걷도록 엄지발가락하고 2번 발가락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걸으시면 이런 증상은 훨씬 많이 빨리 좋아지세요. 어떻게 원장님? 발바닥이 11자가 되도록 걷는 거예요. 11자가 11자가 뭐예요? 평행하게, 편안하게. 나란히. 아, 나란히. 네, 예. 걸음걸이가 조금 말하자면은 발끝이 팔자처럼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요. 네. 평행하게, 나란히. 그래서 발가락에 1, 2, 3, 4, 5번 발가락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중에 1번 발가락하고 2번 발가락, 엄지발가락하고 집게 발가락이 제일 나중에 떼지게 바래서 그쪽에 힘을 좀 주면서 걸으시면 좀 더 좋아지세요. 걷는 것만 바꿔도 좋아지거든요. 골반이 안정화되면 다리 쪽은 훨씬 빨리 좋아져요. 근데 지금 왼쪽이 더 그러네요. 지금도 아프네요, 왼쪽. 왼쪽이 더 그러면 왼쪽 좌우가 동일하지 않고 한쪽이 더 그렇다는 얘기는 골반대가 다리가 받쳐주고 있는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목이 틀어져 있거나 척추가 그래요? 틀어져 있는 게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치료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잘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79세고, 네, 몸무게는 45kg, 네, 키도 45밖에 안 돼요. 아, 지금 줄어갖고. 네, 145cm. 네, 예, 지금 5cm나 네, 지금 제 옆에 허리도 아프고, 네. 그러니까. 네, 최기현 박사님께서 지금 상담해 주실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리도 아프시다고 하셨다, 그죠? 예, 허리도 아프고 네. 그냥 뇌경색 약을 그냥 십몇 년째 먹고 14년도부터 지금 계속 11년도 9월 달부터 먹구나. 그거 계속 먹고 있고 네. 그냥 갑상선 저하증 약을 먹고 있거든요. 아, 네.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예, 2가지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네. 지금은 제일 궁금하고 한 거는 하품이 있잖아요. 예. 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계속 나는 거 있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네. 하품은 왜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냥 계속 나거든요. 네. 하품 나는 건 이제 혈액 내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좀 이상이 생겨서 그래요. 보통 이제 양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신허, 뼈나 그 신기능계, 골수 쪽이나 뇌수 쪽을 심장이 채워주는 허하면은 하품이 계속 나요. 신허하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콩팥 기능계. 신허. 네,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표현. 신장이 허하면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머님처럼 뇌경색이 있었던 분, 중풍후유증 환자분들이나 이쪽 기능이 약했던 분들한테 잘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예. 목뼈 1, 2번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도 뇌에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되지 않고 뇌로 가는 혈액이나 신경들이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처럼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뇌경색이 생길 만한 원인 조건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중풍후유증이나 또는 중풍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로 하품도 나타납니다. 네. 또 선생님, 네. 제가 요즘 와서 부쩍 어지러지러 해갖고 그렇죠. 잘 넘어질렇게 해요. 네. 어지러운 증상 또 하품하고 같이 볼 수 있죠. 그것도 같이 이렇게 증상 하나하나만 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증상들을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어머님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척추의 정상적인 정렬, 척추의 목습들이 조금 이렇게 휘어져요. 그러면서 키도 줄거든요. 아까 전에 어머님께서 키가 한 5cm 정도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면
척추가 조금 더 휘어지게 된 것도 한 가지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척추 여자 특히 여자 허리가 많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그래가 네. 지금 보건소에다가 당뇨 검사도 해놨는데요. 이따가 오후에 가갖고 결과 보러 가려고 네. 하고 있어요. 어머님처럼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자동차 엔진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조절하는 기능이. 그래서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에 기운도 나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이나 약을 드시는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식사, 위 기능도 조금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은 목표 7번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 잘 안 들리거든요. 아, 네, 크게 좀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들려요. 네. 목표 7번이 좀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척추가 키가 5cm나 줄어들었으면 척추의 정렬, 척추가 서 있는 모양도 이상이 생겼다. 그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지럼증까지 같이 생겼으면 척추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 자체의 기능의 문제도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체중이 좀 적으시거든요. 예, 45kg라고 하시 체중, 몸무게가 적어요. 몸무게가 예, 몸무게가 아무리 밥을 먹고 나면 뭐 금방 어떻게 좀 배고프고 하시면 해도 좋을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먹은 걸 내 걸로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네. 그 나이 드시면서 조금 쇠약해지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현 정상에 맞도록 해서 몸을 좀 보충해주는 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한약을 녹여놓고 약을 좀 저먹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분들은 몸이 좀 차갑고 김영철 씨랑 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녹용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걸 몇 번이나 먹었거든요. 그거 먹을 때는 조금 나았었는데 네. 안 먹으니까 네, 또 조금 더 마찬가지다. 좀 더 정확하게는 체질이랑 현 상황에 정확한 처방을 진찰을 하고 나서 약을 그렇게 지어서 드시는 게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한의원에 예, 가서. 예, 그래서 그 인근에 잘하는 한의원 찾아가셔가지고 한약 지어 드시는 게 예, 정확한 진단을 예.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지럼증이나 뭐 하품 나는 것까지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잘 치료할 수 있는 또 몸을 좀 보충해주는 한약을 지어 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한약을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선생님 저기 뭐 말씀하신데 죄송하지만 그 영천님인데 여기야. 영천이면 영천 영천. 주변에도 좋은 한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한의원 많은데 갈 만한 데가 없어요. 어머니 그거는 잘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 예. 선생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 척추가 조금 틀어져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척추. 예. 그리고 두 번째 위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으신 것 같대요. 예. 네, 그리고 갑상선이 조금 안 좋으시니까 그 세 가지 부분이 안 좋다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진단 해주시면 가서 좋겠다고. 네, 한의원에 가서 네, 정확한 진단. 정확하게 네, 검사해보고 그냥 네. 하품 나는 거는 어째 뭐 그 세 이렇게 가지 할 때문에 수- 하품도 많이 나는 것 같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것들을 예. 좀 고쳐보시면 하품도 좀 완화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원석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